안녕하세요, 히머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연애, 재회, 타로를 보는 사람들 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좀 은근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사실 타로나 사주나 뭐 신점이나 부적이나 이런 거 등등이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류가 역사가 태동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탐구하려고 하고 알려고 했던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점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래가 점치려고 노력을 한다고 점쳐지는 것도 아니기는 하고, 그쵸? 그리고 내가 점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알고 싶은 것도 사람의 심리고, 그쵸? 사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고자 이제 보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미래를 점치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타로든 사주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 미래를 정확히 점쳐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변에 타로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고 또 이제 사주 쪽에 있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요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기로는 이제 그래요.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사주는 타로는 왜 볼까? 생각을 해봐요. 사주가 맞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면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역대 대통령들만 보더라도 이분들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애기들이 없을까? 그럼 다 대통령 됐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 사실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본인이 타고난 환경이라든지 본인이 뭘 선택을 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주가 본인의 운명이라기보다는 좀 일종의 혈액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본인 선천적인 뭔가가 이만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신장을 시켜 나가느냐,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포기를 하느냐, 어떤 거를 내가 집중을 하느냐, 이건 또 내가 결정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회나 연애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을 해나간다는 정신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게 인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인연이 온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조선시대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인연을 사람이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 누가 만들어? 부모님이 만들어줘요. 조선시대에 연애해요? 안 해. 조선시대에는 내가 아직 10살 조금 넘었을 뿐인데 그냥 집에서 혼례를 시킨다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 유지능력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조선시대는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고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없으면 그냥 가정으로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이거는 연애 유지능력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연이 있었지 그때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비혼주의자도 많고, 그리고 이제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성소수자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그 남자분들 연애 못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연애를 왜 못하냐면 그냥 여자가 연애를 안 해요. 남자가 연애를 어떻게 해요? 여자가 연애를 안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지금 비혼주의자도 되게 많이 늘어있고,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보기에는 우리 결혼 안 하고도 잘 사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왜? 가전제품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여자도 지금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각각 서로 남편이나 아내가 굳이 꼭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고르고 싶은 거지, 좋은 사람으로. 예전 같으면 그냥 부모님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짝 지어주면 그냥 만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인연에 매달리면 안 되고 진짜 내가 개척해야 되거든요. 나한테 맞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는지, 그런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할지,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지, 연애를 한다면 어떻게 유지를 할지, 이혼을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걸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계시려고 하시게 되시면은 얻어가시는 게 노력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을걸요, 어쩔 수 없이.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재회도 인연이 있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재회를 할 만한 사람이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나 취업이나 저는 같다고 봐요. 우리가 인연이면 삼성 들어가나요? 내가 취업 준비 안 해도? 아니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랑 인연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저는 좋은 사람이랑 인연이 저절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만드는 거지, 좋은 사람을. 그래서 일단은 그쵸, 사주는 그렇다고 하고, 타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타로를 잘 보는 분한테 들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그 내가 카드를 뽑는 그 순간에 나한테 어떤 기운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기운이든 부정적인 기운이든 이게 전해져서 이게 점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점괘를 뽑으면 나쁘게 나와.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점괘를 뽑으면 좋게 나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잘 보는 분들일수록 그 기운에 따라서 점괘를 잘 맞춰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타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나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타로 점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인드셋이 어떤지, 내가 이 상황을 타개를 하고 적극적으로 풀어갈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저 기다리기만 할 사람인지, 내가 남 탓을 하고 있을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지, 요게 사실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점만 보시는 거는 물론 재미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점을 보는 게 내 운명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주도 그렇고 타로도 그렇고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는 건 좋아. 그런데 참고로 봤는데 만약에 나한테 운이 없대. 그렇다고 지레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운은 내가 벌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좀 애정운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정이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성향들이 있으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성향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연애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스킬들이 좀 괜찮으시면 돼요. 혹은 그 내 안 좋은 성향들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찾든지. 그래서 이거는 애정 운이라기보다는 진짜 어떤 혈액형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타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내가 좀 더 긍정적이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인생은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연애 타로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 겸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까지 좀 이야기를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타로를 보는 것 같은 심리로 그런 생각으로 찾아보신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고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인생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도 사실 좀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인생이 어떻게 제가 원하는 대로 많이 풀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희원쌤TV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도 구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